우리들의 강의가 이제 점입 가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암도인께서 창시하신 사암침법으로 풀어보는 성인병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암침법으로 풀어보는 우리들의 부인병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소아병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사들이 다 임상례를 남겨놓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한의학에서 침을 치료하면서 임상례를 남긴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임상례를 잘못 남겨놓으면 외우는 경향이기 때문에 방약합편의 저자이시며 동의보감을 완전히 다이제스트화 시키신 해암공 황도연 선생님께서도 목수가 줄이나 자나 그 다음에 대패나 이런 기구는 전달할 수 있어도 솜씨는 전달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으니까 뭐가 좋더라는 말은 전달할 수 있어도 어째서 좋은지에 대한 음량과는 만만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임상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사암도인께서도 수백만 명을 고치셨을 거로 제가 믿습니다만은 실제 임상편에 남겨놓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병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 남자들의 세계라는 게 뭔가요? 전부 승부의 세계 아닌가요? 칼춤. 우리들이 사는 건 전부 일종의 칼끼리 부딪히는 칼춤의 세상입니다. 일컬어서 상화직이라고 하는데 칼춤이라는 노래 한번 들으면서 이 강조를 한번 멋지게 시작해 볼까요?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경쟁이 심합니다. 긴장감이 돌죠. 칼의 춤이라는 곡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을 때 바쁘죠? 빠르죠? 부딪히는 것 같으죠? 긴장감이 돌죠? 이 세계는 승부의 세계. 성인병의 원인은 전부 승부열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거는 오로지 승부가 있는 거 아니면 전부 싫어합니다. 누가 이겨? 누가 진 거야? 그래놓고 세상에 이 강좌도 김홍경 대 누구누구 해가지고 무슨 연극 영화만 보더라도 이번에 연기는 누구와 누구의 대결. 무슨 전쟁이란 말은 심심하면 씁니다. 그래놓고 경제도 전쟁, 입시도 전쟁, 부부도 전쟁, 자식과도 전쟁, 입시 지옥, 무슨 말만 했다면 전쟁, 지옥, 열병. 우리 성인병들이 다 알고 보면 기본은 나와 너의 비교에서 오는 열병이다, 여러분. 신사년. 이건 매울 신자지만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할 적에 신사년 할 때 신은 이게 수를 상징합니다. 수를 상징하지만 수가 허한 해입니다. 수기가 허한해. 수기가 허하니까 토기가 왕해가지고 그냥 금년도에 뚱뚱한 사람이 너무 단 거 많이 먹고 신 거 많이 먹고 거기다가 요거는 수고름 신풍에 해당하는 머리 굴리는 자리, 의식의 자리라고 그랬거든. 너무 장사 계산 머리 돌리는 사람들 금년도 단 거, 신 거 많이 먹고 너무 머리 굴리고 시체말로 대학생 말대로 통박을 너무 굴리다 보면 통밥이라고도 하고 통박이라도 하고 그건 학자들한테 맡기기로 하고 너무 교활하게 머리를 굴리면 중풍이 오는 해요입니다. 대신에 몸이 마르고 냉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상하게 금년도이 잘 풀리네요. 이런 운세를 가지고 있는 해입니다. 우리들의 슈퍼스타 사암도인은 운기학적으로도 치료도 하셨어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조사해봤습니다마는 세상에 일진까지도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3% 개발했다는 말이 더 쭈그라 붙어가지고 2.5% 정도 받는지 모르는지 임상례를 조사하다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커나가는 새싹들을 위해서 한의학을 좀 재미있게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재미난 것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인간이 아픈 거를 갖다가 치료해서 나을 때야 재미나지만 아픈 환자들의 얘기가 뭐가 재미나겠어요. 그러나
알아두면 상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제가 조사를 했는데, 먼저 피로의 궁전이다. 우리가 피로할 노자에다가 궁전할 때 궁자를 합하면, 피로할 노자에다 궁전 궁자를 합하면 뭐가 돼요? 노궁이 되죠. 노궁. 그렇죠? 노궁혈, 가운데 손가락으로는 수고름 심포경은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손을 따르르 말아줘가지고 두째 손가락하고, 아니 셋째 손가락하고 넷째 손가락 사이에 있는 그 경혈을 우리가 노궁혈이라고 합니다. 피로의 궁전이다 이거죠. 어느 날 이상하게 피로한데 발바닥에 용천혈이 아프거나 손바닥이 이상하게 요렇게 말아줘 보세요. 그러면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사이에 딱 이런 점이 하나 생기죠. 그렇죠? 예. 이 침은 잘 놓는 자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침을 놓기 위해서라면 약간 밑으로 가서 요쯤 가서 제가 취해라. 위험한 자리는 피해라. 침을 치료할 적에 좌우로 틀리면 안 되겠죠. 길을 벗어나니까. 그러나 기차 레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예? 여기 나서 위험할 바에는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맨 힘줄에다 빼다가 위험하잖아요. 빗줄에다가. 그러니까 차라리 이 밑에는 다른 혈을 써라. 대릉혈이라는 혈이 있는데 여기를 제가 대신하라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데, 침을 치료할 때도 좌우는 틀리면 안 되지만 이 경로는 조금 틀려도 됩니다. 위험한 자리는 피해서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압하는 데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지압하는 데야. 근데 이 자리가 안에서부터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카메라를 위해서 제가 좀 까만 걸로 또 한번 표현해드리면, 피로의 궁전인 이 노궁혈이 있는 수고름 심포경락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경락은 이렇게 들을 적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흘러 올라가고, 양경락은 돌았을 적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수고름 심포경이라고 하는 경락이 지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특히 퇴계 이황 선생이 뭐를 너무 오래 보지 마라. 오래 보게 되면 정신이 문란해진다고 그랬어요. 작업 좀 하느라고 PC방 가보면, 제가 또 저기 또 산 넘어서 바닷가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천을 지나 단양을 지나 영주 가는 그 중령고개를 넘어서 봉화쯤 가니까 PC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작업을 이제 뭐 원고도 써야 되고 뭐 바쁜 데서 뭐 책 교정도 해야 되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담배 연기도 담배 연기지만 옆에서 그냥 이 게임하다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막 요란합니다. 또 그 특히 경상도 아주 강한 바람에다가 해놓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냥 무슨 쌈난 줄 알았어요. 그냥 막 아이고 막 그러고 거기 앉아갖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일주일 동안 라면으로 때우면서 요거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신문에 나왔죠. 와, 새벽 저도 4시까지 저 작업은 좀 그래도 원고 작업을 하고 그래서 느긋하게 인터넷 가서 조사하는데 그냥 막 잠 1시 동안 눈을 못 떼고 그냥 막 여기서 담을 수 없는 욕은 다 합니다. 그냥 욕설 배우려면 PC방 가면 그냥 배운다고. 그런데 그런 지적인 작업을 하고 나면 이건 육체적인 노동으로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심하게 해서 진이 빠져서 소위 정이 도망가게 되면 한의학의 삼보, 불교의 삼보는 불법성, 도를 깨달은 부처의 경지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얘기한 법, 그 법에 따라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승이라고 하거든요. 불법성 삼보가 불교의 삼보요, 한의학의 삼보는 정귀신이 삼보라고 그랬습니다. 언젠가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이 빠지면 경유나 석유가 없는데, 휘발유가 있을 리 있나요? 휘발유나 경유가 없는데 가스가 나올 리가 있나요? 포도주도 이건 혈에 해당한다고 보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피는 빨갛죠. 빨간 포도주를 한 번 더 증류시키면 고급 백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소모성이 올라갈수록 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에서 진이 빠져나가고 정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눈에는 안정, 귀에는 이정, 다 간에는 간정, 심장에는 심정, 다 그 정이라는 게 에센스가 있게 말입니다. 근데 너무 일을 많이 했다. 또 너무 방에서 하는 일을 너무 많이 했다. 방사를 많이 했다.
그럴 때 발바닥이 아픕니다. 용천열이 아프거든요. 그러나 지적인 노동을 많이 했을 때는 이 노궁열, 피로의 궁전이 아픕니다. 그럴 때 조심하십시오. 인터넷 좀 그만 사용하고 눈을 감고, 그래서 눈은 잠을 음식으로 삼는다. 잠은 안 자더라도 아무것도 안 보는 걸 보십시오. 형상, 색깔, 움직이는 보다 이 안시 전간사라 눈은 마치 화살과 같이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막 눈이 그냥 분주하죠. 그래서 사람들 보면 눈이 확 하면 너무 와다가다만 완전히 좀 도는 사람이죠. 근데도 왜 무슨 생각할 때 보면 눈이 왔다 갔다 눈동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머리 굴리느라고. 안시 전간사 마치 화살처럼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포착할 수 없습니다만 이게 다 욕심의 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눈을 지그시 감고 아무것도 안 보는 공으로 돌아가라 말이야. 공즉시색이요 색즉시공이라. 허공에 이 빈 것을 보고 깜깜한 걸 보고 퇴계 이황 선생께서 밤중에 불 좀 끄고 자거라. 밤중에 불을 켜고 자게 되면 안정이 소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밤중에 그냥 다다다다다 입에서 그냥 담배 빡빡 피우고 그냥 그러니 수명을 단축 안 하겠어요. 특히 야간에 잠 못 주무시고 근무하는 분들 최근에 해외 통계가 나왔는데 13년을 감소한답니다. 13년. 13개월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야간 근무만 한번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박쥐입니까? 눈은요, 밤을 음식으로 삼고 허공이 아닙니다. 이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색이죠. 이거 눈을 뜨면 다 색입니다, 이게. 허공의 이 꼴입니다. 색깔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을 때 음양의 조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눈의 음식은 절대로 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렇게 노려보지 마세요. 특히 나이 잡순 분들이 조그만 글씨 읽으라고 돋보기 되고 세자, 이 조그만 글씨를 많이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옛날에 책들이 큼지막한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이 발달이 안 된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나이 잡수신 분들이 다 뭐 신문 사설 다 읽으려고 꼼꼼하게 들여다 보면 내내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에요? 맨 까심 얘기, 뭐 정치 얘기, 뭐 부자.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부 이재만 선생님 말대로 전부 뭐 돈 많은 부자들 얘기 아니면,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사이트에 뭐 누구누구가 뭐 무슨 비디오가 떴다 세계 관한 얘기, 그렇죠? 전부 정치 권력 재세권 얘기밖에 더 있어요. 거기에 뭐 명상의 말씀이 군데군데 주옥까지 박힌 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우리의 이 선정주의라는 게 다 돈 이야기, 색 이야기, 권력 이야기 빼놓으면 뭐 있어요? 잘 나가는 신문들 잘 보세요. 잘 팔린다고 하는 거 보면 대부분 한 60, 70%가 있고 가끔 가다가 주옥과 같은 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 날도 있습니다. 사암도인께서 노궁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로의 궁전인 이 노궁열을 갖다가 한 남자가 연 60에 나이가 60쯤 되셨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조련이 혼도하여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수족을 가누지 못하게 됐는데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뜨면서 검은 자위가 없어요. 되지도 않네 이게. 이 어린아이들이 왜 경기 할 적에 찬시 현상이라고 하는데 위로 해서 흰자만 보이게 되죠. 그래서 뒤로 제껴지는 어린아이, 어떤 아이는 이렇게 제껴지는 어린아이가 음량이 전혀 다릅니다. 치료 방법도 달라요.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니 걸을 때도 배가 부르면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가 고프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죠. 예? 어느 게 더 음실양화한지 어떤 것이 양실음화한지 미로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거를 공부하고 싶으시면 한의학 서적을 탐독하십시오. 한의학의 입문서 중에 아르켜달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데 물론 제가 진 책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가 자기 선전할 수 없죠. 그리고 제가 진 책은 좀 쉽게 푸느라고 사실은 원리가 그렇게 강하게 있지 않습니다. 조지훈 씨가 누굽니까? 승무라는 시를, 그렇죠? 승무라는 시를 갖다가 지신 분이죠.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 바빌라. 조지훈 씨의 형, 형이신 조은영 씨가 진 통속한의학 원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통속한의학 원론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어느 한의과 대학을 들어가든지 제가 꼭 권유하는
통속하냐고 얼른 아주 말씀은 굉장히 아주 통속스럽다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이 책을 읽으시면 한의학 입문서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음양 오행에 대한 지식이 날로 넓어가고 깨달음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대신 대답해 드립니다. 자, 우리의 슈퍼스타 사암도인께서 이분을 이렇게 보고서 자, 여기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요 노궁을 보였다. 노궁을 보였다. 노궁을 보였다. 요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분이 산에 가서 나무하다가 아마 피로해졌는지는 모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분이 순전히 이 노동만 할까 싶지 않고 혹시 그분이 살아계시면 여쭤보고 싶은데 산에 가서 혹시 공부 좀 하시느라고 사수삼경을 두고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보고 다니지 않았나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노궁혈은 우리들이 방향이 노궁을 보하는 방향이 어떻게 보하느냐 손바닥 쪽에서 손가락 셋째 손가락 쪽으로 강하게 지압을 해주시면 몸이 냉한 사람들이 좋습니다. 몸이 덥고 분기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지압하면 더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피로해갖고 이 원기가 떨어졌다. 내가 지적인 노동을 많이 한다. 전국의 컴퓨터 매니아 여러분 한밤중에까지 하는 분들 좀 눈을 감으시고 컴퓨터를 끄십시오. 전자파가 우리들의 뇌파를 방해한다는 학설이 지금 아주 분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휴대폰도 그러니 안 그러니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노궁혈은 손바닥 쪽에서 손가락 쪽으로 강하게 지압을 해주시는 이러한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지적인 피로가 풀린다. 단 몸이 덥고 어지러운 사람은 거꾸로 해줘야 되는데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든지 약도 되고 독도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성인병에 자, 대체적인 가려움은 양적입니까? 음적입니까? 가렵다. 이렇게 가렵지. 그럼 내 몸이 찬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내가 속에 무슨 좀 열이 있나?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네? 가려움증은 열이고 분명히 알아두세요. 대부분의 가려움증입니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려움증은 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양증이라고 하는데 가려울 양자를 이렇게 한문으로 쓰는데 가려움증은 대체적으로 열이고 통증은 이상하게 아랫배가 많이 아파. 특별한 장질부사나 그런 거 빼놓고는 통증은 대부분 냉병입니다. 아프다. 몸을 좀 덥게 하고 가려움증. 내가 좀 열이 있구나. 성질도 좀 죽이시고 때로는 표피해 있을 때는 땀을 내는 방법도 쓰고 어떤 때는 생감자즙 같은 것도 먹고 어떤 때는 칼슘 같은 것도 사서 화기를 내려주면 됩니다. 어쨌든 가려움병은 열이다. 한 남자가 연 40쯤 되셨는데 음낭소양증을 하소연하더라. 음낭이라는 게 고환입니다. 남자들만 가지고 있는 거죠. 3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음낭이 한쪽이 커가지고 내려가는 걸 우리가 한방에서는 산증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무거워서 한쪽으로만 추락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아랫배가 땡기고 뭐가 이렇게 뻗질러서 올라오는 것 같다가 심장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런 말인데 산증이라는 게 한문으로는 병간머리 안에다가 몇 살자 쓰는데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대부분 병은 하초가 냉해서 오지 더워서 오는 병은 없습니다. 특히 음낭이 붓고 인터넷에 들어와서 저는요 이상하게 고환이 한쪽이 벗어요. 선생님 고쳐주세요 그러시는데 일단은 공복에 절대 차가운 거 잡수지 말고 과일 주스라도 좀 미지근하게 해서 잡수고 식사 후에 잡수고 음식도 먼저 뜨거운 거 잡수고 나중에 찬 거 잡수고 아래를 먼저 뜨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인터넷에 이런 말도 올라왔다고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고 잘 못 들어가다가 한 번은 들어가 봤더니 참 재미나는 소식이 많아서 이야 환자분들이 저희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주는구나. 제가 말이죠 어느 식당에 갔더니 세상에 뜨거운 물하고 딱 찬물하고 갖다 주더래요. 그러더니 찬물을 딱 섞어주더래요. 그래서 아니 아주머니 이거 음양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보셨죠? 그러니까 응? 당신은 뭐 봤어? EBS에 김홍경이 말하는 동양의학에서 음양탕 해가지고 나는 오는 손님들마다 이렇게 해준다고.
우리 인터넷에 들어오는 시청자께서 음식점에 갔더니 음양탕을 따로 주더래요. 얼마나 제가 고마운지 진짜. 그 식당 아주머니 대대손손이 복을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둘이 간담이 딱 통한 거예요. 이 얘기 나오니까 농담 좀 한번 해야 되겠네요. 제 강의가 좀 어떤 때는 어렵기도 하니까 농담 좀 섞어서 합시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스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주막집에 있는 어느 노파가 어느 머리를 기르고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한 40에서 되는 남자분이 들어와서 배포 좀 한 잔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걸리 잔에다가 막걸리를 콜 따르는데 이 선방에서는 이 청순물이라는데 선방에서는 이 물을 그만 따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말을 거의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만 따르라는 표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이제 머리를 길러서 다시 속퇴한 이제 옛날에 스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무의식적으로 노파가 콜 따르니까 그만 따르라고 이걸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막집 노파가 파괴승이로군? 그러면서 갔대요 그냥 하면. 그러니까 또 이 스님이 또 전직 스님이죠. 전직 스님. 이 한때 수행했던 분이 또 보통입니까? 지는 그러더래요. 지는. 왜 그랬을까요? 이걸 아는 노파는 또 누구예요 그러면? 당신은 왕년에 비구니 스님에다가 그만둔 거 아니 혹시? 그러더래요. 음양탕을 안다면 제강자 들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 EBS 이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암호를 음양탕 합시다. 앞으로. 음낭이 가렵더라 이거예요. 음낭이 가려우니까 열병입니까? 냉병입니까? 열병입니다. 그래서 학문까지 번지고 뭐라고 했는데 내가 방광정격을 용했다 그랬습니다. 방광정격이다. 자, 이제 방광정격은 제가 엄청나게 정격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셔도 사암침법에서 정격한다면 이거는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광경락이 척추 양쪽으로 흘러서 쫙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는 쪽으로 침을 내준다. 그래서 따라서 해준다.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걸 따를 숫자를 써가지고 수라고 하고 요거를 침을 거슬러서 놓는 거를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암치법의 기본은 영수보사입니다. 돌발 퀴즈. 언젠가 중간 정도에 제가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덩어리의 양쪽으로 이렇게 방광경락이 자 척추를 그릴까요? 좌우로 방광경락이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몸을 차지하려면 위에서 아래로 지압을 해줘야 될까요? 아래에서 위로 지압을 해줘야 될까요? 아래에서 위로요. 에? 자, 이 경락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족태양 방광경은 자꾸 강해집니다. 족태양 방광경은 일명 족대양 방광경이라고 그 안에는 불이 흘러간다고 그랬습니까? 물이 흘러간다고 그랬습니까? 물이 흘러가는 장소입니다. 찬물이 흘러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충격적 손 들어! 있는 거 다 내놔! 그때 등골이 쬐풋하고 어느 날 오래간만에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뭐가 갑자기 슥 텔레비전 뒤에서 귀해질까 할 때 여러분들이 아래로 이렇게 열이 확 올라갑니까? 등골이 쭈뼛해지면 찬기운이 쫙 지나갑니까? 찬기운이 등골로 쭈르륵 지나가잖아요. 족태양 방광경에 여러분들의 공포라는 감정이 차니까 흘러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족태양 방광경락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는 약이겠습니까? 독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약도 되고 독도 됩니다. 무조건 또 독이라고요? 몸이 냉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야뇨증 환자 아래에서 위로 한번 덩어리를 한번 마사지 해줘보세요. 10분의 1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왜? 몸이 차니까 자꾸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찬 건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족태양 방광경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니까 위에서 아래로 계속 잘 내려가라 물이 자꾸 통하라 물이 더 흘러가라니까 몸이 냉해지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기 우리 남편 자꾸 설사한다. 아래에서 위로 해줘야죠. 대부분 뚱뚱한 사람들은 아래에서 위로 해주고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은 마르고 여리는 사람 위에서 아래로 해주면 기가 막힌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격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족태양 방광경에도 오행열에 목화토금수 오행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신 족태양 방광경은 수에 속하거든요. 허죽 복이 뭐하라. 그래서 금경에 금혈인 상향열, 자경에 금혈인 지음열을 보해주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토기가 요거를 누르고 있거든요. 토경에 토혈인 족삼리, 자경에 토혈인 위중열을 갖다가 사해주는데, 그건 우리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또 많은 실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방광정격을 하기에 딱 몇 번의 효과를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요 정도 마사지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단지 음량은 좀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것도 생각하는 건 무조건 외우는 분들은 힘듭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되 어느 날 왕이, 제가 천하를 다스리는 법이 무척이나 어렵게 가르치는 것 같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태산을 옆에 끼고 협태산하고 북해를 건너뛰라고 그랬습니까? 초북해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는 시키지도 않으려나 인간으로서 불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노인 양반을 위해서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지팽이 하나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왕께서는 내가 이야기하는 천하 다스리는 것이 노인 양반을 위해서 지팡이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 같이 쉽습니다, 여러분. 음양반이라는 게 의외로 쉽거든요. 그리고 봉사활동 현장에서 노인 양반, 노약자한테 자리 먼저 비켜주고 사양지심은 예지다녀라.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도 젊은 사람 마음 한구석에 할아버지가 좀 잔소리했다고 막 가서 할아버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옛날에 돌아가시게 만든 일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 가족이 또 젊은이를 용서를 하고 쌓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참 그 종교인들의 마음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요? 음양반이 그렇게 힘든가요? 산수신산이라는 말이 외우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신맛은 거두어 드린다는데 하잖아요. 하잖아요. 매운맛 먹고는 하고. 그렇게 수없이 강조해도 신맛인 거를 가지면 일단 다 음식 다 일단 적어야 되는데, 선생님 식초도 그러면 그렇습니까? 식초는 쉽니까 안 쉽니까? 선생님, 그런데 초두라는 게 있는데요, 식초에다가 이 콩 넣은 거 말이죠, 이것도 그러면 똥똥한 사람은 안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콩 자체가 단백질이 있고 식초가 근데 다이어트 식품이라는데요. 다른 걸 끊고 초두만 먹는다면 얼마나 좋겠어. 어차피 다이어트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먹으면서 이걸 먹는다고요.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노인 양반을 위해서 나무가지 꺾어서 지팽이를 짚고 다니십시오 하는 것 정도로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암도인도 이건 열증이로구나. 불두덩이 가려워? 열증이야. 족태양 방광경을 땅땅땅, 청룡파미법, 백호요두법, 영수보사법, 호흡보사법, 원보방사법, 오른손을 중심으로 해서 침을, 이 손이 원이 되잖아요, 원이. 제 손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손을 들어 원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한번 우회전입니까? 좌회전입니까? 우회전이죠. 그러니까 원을 그리면, 이거 왼손잡이 얘기가 아닙니다. 왼손을 들고 와서, 아닌데, 나는 왼쪽으로 도는데요. 오른손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 보가 되고, 이건 찌그러질 방자,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방자라고 하잖아요. 모방자. 예? 모방자. 그래서 천원 지방이라, 이렇게 모가 났다, 찌그러졌다 할 때 이 사각형도 방으로 얘기하고, 요건 원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은 둥글고 몸은 모났다. 여기에 사지가 달렸잖아요. 여기가 사지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생겼지 뭐 어떻게 생겼어요? 물론 이제 여기 배꼽도 있고, 물론 뭐 여성들은 젖도 크고, 그 다음에 남성들은 여기에 뭐가 또 하나 달렸고, 그렇긴 하지만 기본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몸은 모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렇게 원을 그리면 보가 되고, 찌그러뜨리면 좌회전하면 사가 된다. 원보방사, 영수보사, 사암치법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바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치료를 했죠. 족태양 방광경을 쓴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운기도 사용했어요. 운기도. 천지 운기를 했는데 운기 학설을 활용해가지고 임술년 운을 당하여 한 여자가 연 30회에 잉태한 지 5개월이라 호련히 배꼽 아래에 있는 곡골이라는 부분이 거의 치골이는 부분이거든요. 이 치골이는 부위가 아프기 시작해서 위로는 왼쪽 옆에까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해가 임년이기 때문에 이 임에 해당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너무 골치 아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임년이라고 하는 애는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풀어가지고 치료했더니 신묘하게 낫더라. 이러면서 운기도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자, 한 여자가 연 10여 세에 잘못해가지고서 체독에 걸렸어요. 체독 걸린 사람은 몸이 냉할까요? 몸이 더울까요? 속이 찰까요? 더울까요? 생쌀을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뱃속의 기생충이 생쌀 싫어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휘발유 냄새가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차서 오는 기침도 있고, 그래서 냉소 해소할 때 소자는 이렇게 쓰거든요. 냉소도 있고 열소도 있습니다. 기침이라고 다 똑같은 거예요. 뚱뚱한 사람은 하고 가래가 많은 것이 정상이고, 마른 사람들은 헥 하면서 그냥 안 나오네 그냥 이렇습니다.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해소 보통이랍니다. 그것도 음량을 봐야 됩니다. 기침이라는 노래가 우리 강살 씨가 부르는 기침 노래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노래를 들음으로써 해소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환자분들이 다 낫기를 기대해봅니다. 환장할 기침이 정말 어떤 병이든지 환장하죠. 밥그릇에 천길 낭떠러지 속으로 비굴한 내 한몸 병이 들리면 왜 우리 마음들이 이렇게 비굴해지죠. 그렇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냥. 나이 잡수신 분들이 제가 가서 조금 더 사줘주면 재수는 소리 하지 마. 저 봉화군에 무리하면에 가서 90몇 세 사시는 할아버지한테도 가서 할아버지 좋으시겠어요? 아유 그런 소리 좀 그만해. 내가 죽는 게 소원이야.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렇죠?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픈데도 마음까지도 비굴해집니다. 그렇죠?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자신을 가지십시오. 어차피 육신은 땅에서 온 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안 죽는 물건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죽음의 연습은 잠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죽음, 깨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이 육신은 어차피 놓고 갈 걸 허탈하게 보지 말고 무상하게 보세요. 허탈하게 보지 말고. 그래서 그 명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관하는 것은 엄청난 지혜요. 죽음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부종, 해소, 그 다음에 술을 너무 많이 무도하게 마셔가지고 한 남자가 연 50에 오른쪽에 간적이 요새나 말하면 간경화지 뭐예요. 그러고 우리 사암도인께서도 아이고 이거 말이야 복창증은 나도 싫어. 옛날도 힘들었는가 봐요. 미리미리 조심하세요. 홍경아 술 좀 그만 마셔라. 죄송합니다. 저도 술 좋아해서 걱정입니다. 오른쪽에 폐적과 같이 혹은 요새는 말하면 간경화증인데 우리는 좌간 우폐라고 이상한 학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무도하게 기주 무도하야 술을 좋아하기를 가주 무도하게 좋아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랬는데 겨우 치료해서 낫긴 나섰는데 요 뒤에 보면은 얼마 안 돼서 침을 치료하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 그만 가라 그거 돌팔이다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방해해가지고 안 와갖고 돌아가신 얘기도 하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어도 비굴해하지 말고 우리 마음과 자기 통찰을 관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제 기독교인은 기도를, 천주교인은 묵상을, 불교인은 화두를 잡고 다른 분들은, 다른 종교인들은 주문을 외우시든지 아무 종교도 없다.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을 오늘 관해야 되겠다. 혹시 자기 통처가 있으면 자기 아픈 자리를 지긋한 영적인 눈으로 관하는 명상 시간을 오래간만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좌우로 한번 슬쩍 흔드시고 전으로 흔들어주시고 코하고 배꼽을 일직선으로 하는 공동만으로도 모 선사께서는 감기 정도는 예방이 된다 그랬습니다. 죽빛 소리와 함께 모처럼 한번 우리 명상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